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책임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배워야 되지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종로구 진로직업 박람회 특강 진행을 맡게 된 대학생 김민서라고 합니다. 이번 종로구 진로직업 박람회에서는 미술심리치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길은영 미술심리치료사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술치료사 기린영입니다. 네. 먼저 종로구 진로직업 박람회의 영상을 현재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기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종로구에서 미술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도 만나고요. 바깥에서 다른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미술로 함께 힐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술심리치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술치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특수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하다가 내가 전공하거나 배웠던 것이 그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가다 보니까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하게 됐고 그거를 통합해서 지금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술심리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이나 아니면 그 외에 혹시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미술이 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미술 활동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보람있고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연습하고 끝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이자 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미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올 때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오는 청소년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현실이 힘드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수업하시면서 뭔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술 활동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다시 자기 학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꼭 힘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 치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미술로 통해서 힐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힐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미술치료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선생님과 같이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여러분 굉장히 흔한 일상생활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색연필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이 앞에 A4지가 있죠? A4지 우리 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근데 간단한 이 종이 안에 제가 제시한 그림을 좀 그릴 텐데요. 한번. 자, 동그라미 세모는 그릴 수 있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미술치료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남자는 세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이 A4지에 표기하는 거예요. 자, 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남자는 세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배치를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네.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크게 그릴 수 있고 네. 덜 소중하다 그러면 쬐끄맣게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멀리 있다 그러면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붙일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세모로 거리와 크기를 조절하면서 배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잊지 마시고요. 네. 그 사람 떠올리면서 색깔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나오고 음.
네, 다 그린 것 같은데 한번 음, 힐링을 다시. 네, 힐링이 될지. 자, 여기 그림 보면 나를 중심으로 자 우선 개수가 몇 개 있죠? 총 1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16개. 우리 선생님이 20대를 감안하면 16개는 굉장히 적절한 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어때요? 아무래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조금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무리, 요무리. 아, 네. 네. 그렇지만 개수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위치가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생님의 삶의 환경에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고요. 순서는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 두 사람을 먼저 그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자분이죠. 여자분이 두 사람이 지금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한 대상인 것이 크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나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누구인지 밝힐 수 있나요? 네, 엄마랑 언니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가 제일 친숙하고 중요한 사람은 크게 가까이 붙인다 그랬죠? 엄마와 언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기준들이 있고 여기 넘어가 있는 요 남학생들은 누구인가요? 말할 수 있나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남녀공학을 다녀서 그때 친해졌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그려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들아 미안해. 그렇습니다. 네, 친구죠. 친구지만 먼저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가칠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하늘색 그리다가 뭔가 미심쩍었든지 붉은색으로 다시 덧칠을 했거든요. 그녀들은 누구인가요? 일단 이걸 빨간 색깔로 칠했던 이유가 제가 가족들은 파란 색깔이랑 하늘 색깔 정리를 하고 싶었고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색 계열로 약간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맞다 이러면서 다시 수정을 한 거고 이제 친구들은 고등학교랑 대학생 때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힘을 주고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군요. 네, 맨 처음에 이렇게 덧칠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약간 진짜 가족 같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면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긴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큰 사람들이 더 소중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꼈어요. 네, 꼈어요. 미안하다고 했고 꼈으니까 자기보다 좀 아래쪽에 있고 이 아래쪽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0대가 이 관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요 아주 작은 라인 요거는 어떻게 해서 추가된 건가요? 뭔가 너무 밋밋해 보여서 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난 일부러 소중하니까 네,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요런 재수치요. 그림의 작은 어떤 그 터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 20대를 향해서 나가 아직 소중하고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 뭔가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미안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네 그러네요.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 괜히 넣었다 싶은 사람이 있거나 그거는 없는데 음. 애완동물도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 그림 여러 가지 검사 안에 애완동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 내용이나 분석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형의 사물도 넣습니다. 뭐 신, 그리고 돌아가신 분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린 사람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즉시적으로 해도 표현이 되겠죠. 애완동물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네. 어디에 넣고 싶어요? 애완동물은 여기 가족들 중심에 넣고 싶어요. 아, 여기 중심에 네. 가족들과 함께 중심을 네. 잡아주는 그런 네. 애교쟁이군요. 네. 아쉽네요, 그렇죠? 빠뜨려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간단하게 동그라미 세모 도형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지금 봤습니다. 미술치료 간단한 기법으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간단하게 그림을 보는 기준으로 선생님의 지금 상태를 봤는데 뭐 힐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뭔가 처음 만났지만
저의 속마음을 모두 깨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동그라미 세모밖에 몰랐습니다. 자, 미술 치료는 이렇게 넘겨짚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림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린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함께 상호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것 이외에 미술 활동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미술 심리 치료사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현재 미술 심리 치료사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분들에게 어떤 과정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 것들이 있을지. 그래요. 우리 청소년분들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특히 미술 치료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 고민 없이 지나가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뭘 좋아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다 좋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아주 섬세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아주 호기심 있는 질문들을 출발로 그거와 관련된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고요. 영화도 좋습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읽고, 두 번째는 좋은 자질이 있다면, 미술치료사가 될 만한 좋은 자질이 있다면 일단 듣는 거. 네, 친구들 얘기 잘 듣는 경청, 굉장히 좋은 자질이고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감정이입, 네,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나서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내가 좀 감성이 터진다. 그런 분들 아주 이 치료사가 되는데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술 심리 치료사 말고도 또 다른 그냥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 미술치료사가 되는 데는 뭐 전공도 해야 되고 또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동이나 복지 쪽에 그런 전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과 관계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서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미술치료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청소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책임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 저는 꼭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하지 말고, 지금 정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정하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갈등한다. 갈등은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 자기랑 맞는 걸 찾는 것을 꼭 권합니다.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갈등하는 청소년 화이팅! 지금까지 미술 심리 치료사랑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미술 치료사에 대한 길을 알아봤던 리포터 김민서, 네, 미술치료사 기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하세요.